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메일이 와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다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몇 개 추려 가지고 좀 간단히 이렇게 단락별로 나누어서 한 4~5개 정도를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중복되는 그런 메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고민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소중한 메일을 읽어보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다 일일이 답변을 좀 제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중복되는 메일 사연들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단 부분에, 아래 부분에 설명란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진실되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시간 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고민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임성배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양 물량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또는 예비 당첨이 되어서 예비 당첨 순번까지 와서 당첨이 되었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아파트를 계약해도 될까 말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계약을 해도 될까 말까?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곧 시행되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아파트 당첨이 되게 되면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그 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손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첨이 된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정말 입지가 좋은 아파트예요. 딱 봐도 제가 그리고 청약 그 관련된 영상을 다루면서도 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습니다 라고 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깝냐면, 그런 분들, 그분들은 두려우셨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당첨이 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혼란스럽기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아마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명확히 후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 누구나 다 선호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까워요. 다만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청약 신청했다 당첨됐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청약이라고 하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장난 삼아서
청약 신청을 했다 당첨됐다? 이거는 올바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의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고 판단을 잘못해서 청약을 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입지보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거주 기반이 강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것을 계약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한데 아파트 청약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빌라로 제가 그냥 사서 가면 안 될까요?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제가 아파트 청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그리고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를 원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원가로 공급을 하는, 물론 분양가는 비쌉니다. 항상 비쌌고. 하지만은 이 아파트를 원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당첨받는 게 가장 빠르게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재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 기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아파트 5억, 7억, 10억짜리를 청약하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당연히 안 되겠죠. 할 수도 없겠죠. 제가 이제 종잣돈이 없어라는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고민 상담에 대한 제 영상만 보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없어요라는 영상을 제가 위에 하나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자금 여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빌라로 가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자금 여력이 많이 되지 않지만은 특별 공급의 기회가 된다거나 청약 가점이 높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빌라를 사가지고 그 소중한 기회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은 내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청약에 대해서 아파트 계약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잔압해야 되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부담이 많지만, 내가 이 소중한 가점이 높고 특별 공급에 대한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만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자본을 많이 모아야겠죠. 돈을 모아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을 수 있는 한계치가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계약금은 모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심히 종잣돈을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이나 7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0%의 계약금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특별 공급이나 이런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모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했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장기로 이 기회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로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가점도 낮고 내가 돈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주거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빌라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적 대안입니다. 무조건 빌라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재테크에 공부를 하면서 종잣돈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를 계속 이전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자가의 수준의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빌라, 입지가 좋은 빌라 또는 GTX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노선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의 빌라들을, 구축 빌라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지분이 많은 것들을 샀을 때는 미래 가치가 반영됩니다. 구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내가 얼마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픈데 이메일로 간단히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머리가 아프고요, 기침이 콜록콜록 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며칠 전부터 걷기만 하면 숨이 찹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메일로 어디가 아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일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은 독감에 걸렸네요 하고 바로 처방을 할 수 있습니까? 처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어딘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가족 현황은 어떤지,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 몇 년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1대1로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몇 개의 사안들만 주면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이 들어가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결정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해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는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 조언을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결론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배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명확히 써주신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단순히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또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청약을 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싼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싸졌다고 예를 들어도 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1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억짜리 아파트가 한 7천만 원, 8천만 원만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아파트를 선점해서 사갑니다. 수요층이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기 신도시를 청약하기 위해서 기다릴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많은 영상들에서 그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 신상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빠르게 하루라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맞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사두는 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향후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본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모으면서 가점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들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 무슨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한 빌라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남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사람 같은 인성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방에 있는 판자촌에 산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인성으로 가족들하고 아이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겠지만 너무 물질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은 아파트에 청약되고 내 자산 가치가 늘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좀 좌절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잘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꾸준히 제 채널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유튜버 채널이라든가 책들을 사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 집을 갖겠다는 목표, 어느 지역의 아파트 또는 빌라 또는 구축 아파트를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집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그런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